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해도 돼요? 어? 해도 돼요? 아, 그냥 하시면 돼요. 오신 원장님은 저기 경남 창원, 창원이라고 해야죠? 네네, 창원. 네, 창원에서 디어스텔라라는 이제 살롱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일단 그 지역 내에서는 독보적인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제가 9,200을 혼자 개인 매출을 하셨는데, 오늘 좀 많이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좀 좋은 많이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 소리가 작아서 조금 이따 다시 올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왔고요. 디어스텔라라는 살롱을 운영하고 있고,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다룰 콘텐츠는 지금 제 소개, 그리고 전판과 재방문율에 대한 부분. 전판 좀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쵸?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재방문에 대한 저의 노하우, 제가 생각하는 하이퍼포머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거고요.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뜻을 우리가 오픈할 때 되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뭔가 어떤 브랜딩을 하지, 어떻게 이름을 정해보지 막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그냥 브랜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봤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자. 태양계에 태양이 빛을 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빛을 반사해서 또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빛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간단하게 잠깐 보고 갈까요? 2020년 3월 소리 경상남도 창원에서 30평대 중소형 매장으로 오픈하였습니다. 디자이너 3명, 인턴 4명, 총 7명의 멤버로 글로벌 밀본이 한국에 런칭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국 매출 1위를 놓치지 않는 내실 있는 살롱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살롱 오픈 후 1년 만에 재방문율 85%라는 성과를 이뤄낸 디오스텔라의 서준 원장. 재방문율로 증명되는 고객 신뢰를 만들어낸 서준 원장이 고집한 것은 고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기술, 상담, 제안 추구. 살롱을 찾아주신 고객에게 퍼스널한 제안과 높은 기술 퀄리티로 살롱에서만 체험이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고, 나아가 시술 비율 높이기, 케어 및 집안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통해 직원 1인당 생산성 10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여 고객과의 견고한 신뢰관계와 높은 생산성을 실현해낸 서준 원장의 성공 사례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기 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밀본에서 만들어졌어요. 밀본에서 작년에 그 정책 발표라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잠깐 스피치를 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때 밀본에서 만들어졌어요. 성과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냥 창원이라는 작은 도시에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성과가 지방 사람들은 혹시 지방 출신 있어요? 없어요? 서울이 아닌 사람, 고향이 서울 경기가 아닌 사람, 어디? 충북. 선생님은? 경기, 서울 경기. 나머지는 다 이쪽 경기 쪽이신가요? 지방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올라와 계시긴 한데, 어쨌든 지방에서 보면은 서울 경기는 되게 큰 도시고 뭔가 좀 당연히 우리보다 뭔가 앞서 있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들여다보니까
좀 성과가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좀 그런 성공 사례를 좀 얘기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준 거고 간단 소개 영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네. 있으면 써야죠. 그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되게 어려운 말 같죠? 한자 막 적어놓고 이러니까.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부재현,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맛을 보아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교육 내용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하시면은 분명히 그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정말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을 거니까 좀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실까요? 네. 대답을 잘 해주시면은 제가 힘이 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나. 감사합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그 섬유향수인데 시술하시죠? 네. 뭐 저는 커트보 이런 데다 뿌려놓고 고객님들 이렇게 해드리면은 커트나 뭐 시술하시는 동안 좀 좋은 향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라고. 네. 향은 그냥 알아서 골랐어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이거예요. 자, 읽어보실까요? 유일무이. 네, 맞아요. 유일무이. 원래 이거 정답자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일무이 이러고 네, 일무이에 들으니까 유일무이 같죠? 네, 유일무이예요. 왜 유일무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마케팅이나 홍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 오면은 그분이 재방문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좀 특화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신규 고객님을 재방하게 만드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좀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장르가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또 어반 트렌드에는 신규 고객이 또 많이 오시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또 대표님의 능력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저의 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또 결합하면 정말 좋은 시너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어반 트렌드 식구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디자이너가 된다면은 나를 당연히 찾아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수많은 디자이너와 수많은 미용실 중에 굳이 나를 찾아와야 될 이유가 뭘까? 그래서 굳이 찾아와서 결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제가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9,200이라는 매출을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한 달에 9,200 개인 매출이에요. 살롱 매출이 아니고. 그러면은 한 달에 9,200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불권 엄청. 맞아요. 선불권 많이 팔아요. 맞아요. 선불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선불권은 아무나 사요? 시술하시는 객단가가 높으신 네, 저거든요. 네, 객단가도 저는 지역에서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신규 고객님 커트가 77,000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펌어 시술 비용은 25에서 27만 원 정도? 그 정도 세팅이 돼 있고 염색은 기본 제가 받는 기준이 16만 5천 원 이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기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금액 뭐 시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객단가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9,200이라는 매출을 할 때 며칠 근무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일주일에 7일. 네, 정답자가 없어요. 비슷해요. 4.5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성과가 제가 풀로 근무했으면 1억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4.5일을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제가 근무하는 패턴이 그래요. 월화는 저희는 매장 문을 닫아요. 매장 문을 닫고요.
다 같이 쉬어요. 약간 문화가 좀 있어요.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쉬고, 그리고 이제 뭐 쉬는 날 한 번씩 와서 교육 좀 해라, 교육 좀 하자 이렇게 불러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온전히 쉬는 날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월화를 쉬고요. 그리고 수목금토일 이렇게 5일을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목요일은 제가 반나절만 일을 해요. 목요일은 아예 문을 제 개인 스케줄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 목요일은 예약을 안 받고 그 VIP 고객님들만 따로 좀 오전 시간만 이용해서 조금씩 하는 정도만 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살롱워크 마감은 그때 그렇게 하면 한 2시 정도 되면은 하루 그 헤어로 하는 일은 거의 끝나요. 그렇게 해서 4.5일을 일을 했고, 4.5일의 성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괜찮은 성과인 것 같다, 그죠? 네, 그렇게 성과를 냈던 건데, 그렇게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선불권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뭘 믿고 선불권을 사야겠어요? 그쵸? 신뢰가, 디자이너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뢰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디자이너로 제가 성장을 했고, 그에 대한 노하우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판의 필요성 3가지, 제가 생각하는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돈을 아, 네, 좋아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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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비라도 털어서. 네. 스타일의 연속성?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그 스타일 나올 수 있게. 네. 맞아요. 좋은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신뢰. 신뢰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교육을 좀 그래도 꽤 다녔었거든요. 이런 제가 교육하는 교육을. 근데 되게 답을 잘 찾아주세요. 그 스타일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맞고, 그리고 신뢰 이런 비슷한 맥락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좋다는 것도 맞거든요. 뭐가 되죠? 네. 돈이 돼요. 돈. 이게 왜 돈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제품 하나 팔아가지고 뭐가 남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아요. 우리가 커트를 하시면은 지금 시간이 보통 뭐 30분에서 긴 머리 오신 분들이 있으면 감고 말리고 오면 한 40분, 50분까지 걸리잖아요. 스타일링까지. 좀 더 빠르신가요, 혹시? 저는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때요? 그 정도 걸려요. 그쵸. 그러면은 그 커트라는 시술을 했을 때, 커트만 볼 수는 없지만은 그걸 했을 때 어때요? 그거 인센티브로 정산되는 금액이, 나한테 정산되는 금액이 어때요? 적어요? 대표님 적답니다.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평균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고, 뭐 2023년 접어들면서 오히려 줄어든 곳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관리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경영 입장에서는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높기도 하고, 다양한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살롱 대표님의 경영 방법에 따라서.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트가 지금 25,000원? 3만원? 여자 3만원. 3만원이라는 금액을 비용을 고객님이 지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로 정산을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조금 높게 측정해서 한 40% 정도 잡아볼게요. 40%를 잡았을 때 얼마가 그러면은 12,000원. 15,000원 좀 안 되겠죠. 수수료나 뭐 이런 부가세도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한 10,000원 정도가 걸려요. 우리가 그 금액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3,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할 수도 있지만은 중간에 텀도 있겠죠. 뭐 고객이 계속 밀어붙이는 건 아니니까 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품을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품을 팔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비슷하게 3만 원 정도로 잡을게요. 3만 원 제품을 판매를 하면은 얼마가 한 50% 정도가 남죠. 이제 매입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매입 비용과 일부를 제외하고 거기서 이제 인센티브를 나누는데, 어떻게 세팅이 돼 있죠, 대표님? 저희는 판매 매출의 25%. 네네. 많이 주신대요. 많이 주시네. 저희는 20% 줘요.
네, 20% 줘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갑자기 미안해져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미안해져가지고 좀 더 줘야 되나? 어쨌든 그랬을 때 3만 원 제품에 한 5천 원 정도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5천 원 정도를 발생한 아까 만 원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3, 40분. 5천 원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3, 40분 떠들어서 전판을 했어요. 고객들이 다시는 안 올걸요? 제품 사라고 3, 40분 동안 떠든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오늘 핸드폰을 좀 팔아볼 건데 이 아이폰은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좋고요. 좋고 좋아요. 너무 좋겠죠? 꼭 써보세요. 지금 한 30초도 안 되는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듣기 싫죠? 자, 실제로 전판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 시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분 정도 내외의 시간이에요. 2분 정도 얘기하면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2, 3분 정도 내가 투자해서 해볼 만하죠. 괜찮죠?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뒤에. 네. 그리고 또 시술 제한성 아까 말씀하셨죠. 저는 미용사적 관점을 좀 많이 봐요. 저는 지금도 왕성하게 살롱워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미용사적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완성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고 내가 해준 손님이 좀 예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미용사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랬을 때 좀 미용실에서 살롱에서 사용할 샴푸, 트리트먼트 그리고 시술 스타일링 제품 이런 거를 오늘 만약 예를 들어 히피펌을 했어요. 히피펌을 한 데다가 컬크림이라든지 컨디셔닝 제품들을 잘 써서 글로시한 그런 오일과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이거를 고객님이 집에서 똑같이 썼어. 내가 사용하는 패턴과 동일하게 썼어요. 어때요? 좀 더 예쁘겠죠. 내가 한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더 예쁘다는 거는 고객님들이 만족도가 높아진다. 너 머리 어디서 했어?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소개도 생길 수 있고 시술 재현성이 높으면 좀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저는 시술 재현성을 위해서라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라도 좀 전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한이 가능하죠. 어떤 제한일까요? 우리가 샴푸나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모발을 만져보면 좀 어떤 제품을 쓰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면 고객이 만지는 느낌과 우리가 만지는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생각의 그 의식이 다르니까 지식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고객님들이 올리브영 앞에 바로 있더라고요. 이거 올리브영에 샀어요. 네. 올리브영에서 뭔가를 겟해가지고 쓴 거랑 좀 미용사가 좀 만져보고 괜찮은 제품을 썼을 때에 관리됐을 때의 관계는 어때요? 후자가 더 낫겠죠. 네. 그러면 후자가 더 낫다라고 하면은 집에서 관리가 잘 되어지고 그런 고객이 재방문이 되었을 때 시술의 다양성이 펼쳐지죠. 똑같은 머리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손님은. 그리고 미용사인 저도 이 손님을 지난번에 이제 히피펌 했고 이번에도 히피펌하고 다음번에 히피펌하고 평생 이것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컬러도 바꿔보고 싶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변화를 하고자 할 때 모발이 잘 관리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시술의 제한이 좀 더 폭넓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좀 전판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동의 가능할까요? 네. 전판을 올릴 수 있는 30% 비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공부하면 돼요. 일단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일단 30% 먹고 들어가요. 고객님한테 나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면은 어때요? 좀 더 고객님들이 솔깃하겠죠? 그리고 저 요 앞에서 올리브영 갔을 때도 그래요.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느낌을 보는 거랑
누가 와가지고 이 제품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개선되어서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런가 싶어서 조금 더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30%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설명했죠. 일단 내가 제품을 공부했으면 알려줘야죠. 고객들에게 알려줘요.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때 쓸 수 있는 좋은 멘트들이 있어요. 그냥 써보세요. 이거는 고객님, 제가 요 제품 지금 발라드리고 있는 거 한번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간단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님들이 듣기 싫어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네, 그럼 설명할 기회가 생겼죠? 기회가 생겼으면 얘기하면 돼요. 그때부터 얘기해주면 고객님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또 듣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멘트는 꼭 써보시면 좋아요. 이런 거는 메모하시던데 안 하시네. 네. 그리고 추가 30% 올릴 수 있는 요소는 제한이죠. 마무리. 이거 되게 미용사들이 되게 못하는 케이스예요. 마무리, 제한을 한번 써보시는 거 어때요? 이 말이 되게 안 돼요. 내가 뭔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나는 머리 해주는 사람인데 뭔가 이걸 좀 강매하는 느낌이, 저도 예전에 전판을 많이 안 할 때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개인 전판을 최고 많이 할 때는 800만 원까지 했어요. 전판만. 괜찮죠? 매출.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시네. 네. 네,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좀 자랑한 거예요. 800이면 전판만 800이면 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안 할 때 당시에는 좀 제한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제한을 하는 방법은 한번 써보시는 게 어때요? 이 말. 그리고 이 말을 던지고 나면 저는 우리 크루들한테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자기가 뱉어내고 나서 그 다음 좀 둘러대요. 다른 말로 그냥 뭐 그쵸 하면서 부끄러워요. 근데 한 3초만 기다려봐요. 한번 써보는 게 어때요? 그러면 좀 대답이 와요. 한번 그럴까요? 이렇게 오거나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다른 말로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 한번 써보는 게 어때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넘겨버리면 마무리가 안 돼요. 꼭 써보는 게 어때요? 라고 딱 하고 기다려주는 거. 마무리를 하려면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90%까지는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했고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제안까지 했어. 한번 써보시죠. 괜찮은데 저 믿고 한번 써보시죠. 했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사든 안 사든 어쨌든 50%는 먹고 들어간 거잖아요. 사든 안 사든. 그러면은 나머지 10%가 있어요. 10%는 사실 운이에요. 네, 저는 이걸 운이라고 정의 내린 이유가 있어요. 이 10%를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내가 제안을 못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다음 제안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이 고객들은 실제로 뭐 미용실에서 제안도 많이 받아봤을 것이고, 근데 이래보면 제안을 안 받아본 분들도 대부분이에요. 미용실에서 얼마나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미용실에서 제품 이런 거 살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안 자체를 안 받아본 경우가 너무 많고, 제안을 해줬을 때 오히려 저는 전문성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왜냐면은 고객들이 내 모발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봐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미용사한테는 당연히 매력을 느끼고, 좀 나 믿고 이 사람한테 그냥 인생 미용실 이제 정착하겠다, 이제 나는 유목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꾸 이렇게 난 아무도 내 머리에 신경 안 써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정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안을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운으로 정리 내린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운이라고 정리를 내려요. 손님들은 좀 그전의 경험들이나 아니면은 미용실에서 팔면 비쌀 것 같다, 이런 선입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좀 제안에 대해서 일단 듣기 싫고 좀 뭔가 부담스럽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도 아주 미리 얘기해주면 되게 편하네요. 고객님, 제가 이번에 에센스 판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금액은 한 25,000원, 30,000원 정도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그냥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거든요. 그거밖에 안 해요?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 미용실에서 옛날에 막 그런 미용 제품에 대한 요금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인상이 되기도 했고 그때부터도 조금 높게 측정이 돼 있던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저가 제품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뭔가 살롱에서 쓰면은 저 때는 막 모로칸 오일 뭐 그 전으로 올라가면 치라는 오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커트는 그때 당시에 10,000원, 12,000원 뭐 이런 금액대였는데 제품은 막 50,000원, 60,000원 이러니까 비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고객들의 선입견인데 그 선입견을 깨워버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요 앞에 가도 저 정도 제품이면 전문성 있는 제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쵸? 네. 그럼 여기까지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떻게 그러면 세일즈를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식의 격차가 있어요. 우리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알 것이고 헤어에 대해서 모발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알죠. 고객들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모발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는 거. 제가 이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일즈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들켜서는 안 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판매하고 있다는 느낌을 절대 주면 안 돼요. 절대. 판매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이 사람 나한테 팔아먹겠다 이런 느낌이 바로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인스타그램만 봐도 뭔가 제품 회사에서 이 제품 좋아요라고 홍보하는 글이 온 경우와 어떤 인플루언서 디자이너가 이 제품 좋아요라고 올렸을 때 어때요? 차이가 나죠. 제품 회사에서는 자기 거 좋으니까 홍보했겠지. 판매하려고 하니까 관심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미용사로서 일을 했는데 저 이 제품 쓰니까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나도 한번 써볼까 싶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판매하는 느낌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때 주는 게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정보를,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모발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어서 모발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판매하는 제품 중에 오일 에센스보다 약간 리브인 트리트먼트 제품들 많이 판매하거든요. 그 감고 나와서 노워시 트리트먼트 있잖아요. 안 헹구는 그런 제품들 많이 판매하는데 얘네들은 모발이 있으면은 젖었을 때 발라야 돼요. 왜 젖었을 때 바르냐면은 얘네들 단백질 구조들은 모발이 팽윤되어 있는 젖은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좀 피질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젖었을 때 발라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전문성 있게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이게 좀 이 사람 또 전문가구나 싶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좀 써볼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일도 같이 할 때 오일은 왜 말랐을 때 발라야 되냐면 큐티클이라는 그 모발의 큐티클이라는 층은 제일 겉표면에 존재하는데 얘는 친유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오일을 나중에 발라주는 게 조금 더 그 큐티클 층에 잘 흡착이 되기 때문에 오일 성분들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정보를 주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라 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 사람이 당연히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해주자.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쵸? 맞아요. 딱 그거예요. 제 고객님들은 다 이거 써요. 제가 좋아하는 고객님들한테는 다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구매했던 분들이 다들 만족해 하세요. 이런 멘트들을 해주면은 고객님들이 사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그리고 이런 멘트도 좋아요. 고객님 모발에는 이 제품이 정말 좋은데 고객님과 비슷한 모발을 인 고객님들한테 이 제품을 권해드렸을 때 만족도가 높았어요. 나한테 좋은 거. 그냥 좋아요, 이 제품 좋아요가 아니고 요즘에 다 퍼스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거를 추천해 줬을 때 좀 구매율이 높아지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 이거는 제품 안 사면은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객님 손해예요. 이득보다 손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는 약간 세일즈에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액권이 지금 어떻게 되죠? 100만 원 하면은 20% 할인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은 자, 100만 원이라는 오늘 20% 할인 받을 수 있으면은, 만약에 오늘 20만 원짜리 뭐 시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4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님, 오늘 정액권을 100만 원짜리를 구매하시면은 4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와, 고객님, 16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안 하시면은 20만 원에 해야 돼요. 다르지 않아요? 네. 비슷한 거를 좀 생명적으로 가볼게요. 의사들이 고객님, 환자분 지금 수술을 하시면은 한 80% 확률로 좋아지실 수 있어요. 와, 환자분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20% 확률로 죽을 수 있어요. 어때요? 후자는 좀 해야 될 것 같죠? 네. 누구 손해예요? 환자 손해, 고객님 손해. 네. 판매를 할 때는 손해에 대해서, 이게 심리적으로 손실 회피의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뭔가 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좀 이거 해서 뭐 올라간대 라고 하는 것보다, 좀 이거 나중에 훅 떨어질 수도 있대, 조심해야 돼 하면은 주춤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인간의 뇌가 이런 손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뭔 강력한 해머로 한 대 두드려 맞는 것처럼 느낀대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자극시키면 고객님들이 구매할 확률이 높아져요. 정액권은 약간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제품, 요거 제품을 오늘부터 사용해 주시면은 너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고객님 이거 안 쓰시면은 나중에 계속 엉키실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머리도 빨리 안 말라요.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고객님들이 가져갈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고객님들이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잘 기억했다가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감 효과라고 있어요. 판매를 할 때 저도 이게 제가 이런 지식들을, 세일즈에 대한 지식들을 하고 있는 행동 패턴들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하고 있지, 나를 스스로 패턴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잘 되더라 해서 찾아보니까 이 마감 효과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마감 효과가 뭐냐면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좀 구매할 확률이 높아져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대표님과 뭐 이렇게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간부분들 뭐 이렇게 협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제품이 있을 때 이 제품에 이번 달에 이거 프로모션 한번 걸어보자, 이 제품은 하나 좀 밀어보자, 이런 제품을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샵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샵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2가지 상품을 묶어서 할인해줘요. 어차피 파는 거 하나 팔아서 마진이랑 2개 팔아서 마진 조금 올렸을 때에 어떤 게 금액이 더 커요? 2개 팔면은 금액이 더 크니까 이거는 해봄직하다 싶어가지고 2개를 묶어서 할인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셨을 때 적혀 있었잖아요. 30%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건 기획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자, 제품을 이렇게 권해드리고 나서 이거 안 쓰시면은 앞으로 좀 계속 엉키고 불편하실 거예요. 고민하고 있죠? 그때 이번 달까지는 제가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오늘 구매하시면 제가 조금 더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은 구매하고 싶어지거든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면은 좀 구매할 확률이 떨어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 언제 해요? 그쵸, 시험 전날 하죠. 네, 다 똑같은 거예요. 마감 기한이 있으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요. 행동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감 효과를 써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이게 마감 효과가 지금 사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사지 않으면은 나중에 안 사요. 정액권도 지금 안 하면은 다른데 좀 돌아다녔다가 다시 또 생각나면 올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정액권을 산다는 거는 다음에 무조건 너한테 올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만들어 장치들을 하는 거죠. 갑이 될 것인가 을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세일즈를 하다 보면은 제품을 판매를 하다 보면은 판매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을이 돼요. 자꾸 이거 썼으면 좋겠으니까. 안 사면은 나한테 마진이 줄어드니까, 내가 이득 보는 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바꿔봐요. 을로 가지 말고 갑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정보를 줄게. 나는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은 너무 좋고 내가 나니까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심어줘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은 그 순간 나한테 이 사람한테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권하는 제품을 구매할 확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전판을 많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중에 하나가 제품 자체를 많이 권하기보다는 좀 간단해요. 실제로 제가 제품 권할 때는 아주 심플해요. 이거 안 쓰고 계셨어요? 한번 써보세요. 그럼 거의 다 사요. 고정 고객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요. 진짜. 인턴 분들한테 야 너네 말해봐 내가 마무리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샴푸실에서 막 설명해줘요. 진짜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저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구매가 일어나요. 신뢰가 생기면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는 갑이 된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네. 고객님들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맞죠? 비싸다고 하는 거는 안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시술할 때도 마찬가지죠. 탈색, 염색 이렇게 하면은 뭐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내가 꼭 굳이 그걸 해야 될 이유를 아직 나는 설명을 납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인드셋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설명을 앞으로 잘 해주면 되겠다. 설명이 부족하구나. 자,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거 오늘 다운펌하고 펌하고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좀 커트만 하시던 분이야. 그러면은 좀 다음에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계속 누차 설명해줘요. 다운펌 하시 얼굴도 작아 보이고 뭐도 작아 보이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해줘요. 추가 부연 설명을. 좀 혹시나 제 말에 뭔가 오해가 있으시고,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쓰거든요. 고객님들이 뭔가 내가 이걸 강매하는 느낌을 받지 않게끔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고객님 진짜 이거 잘 되게 예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고객님들이 또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런 것들 증거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를 자꾸 내뱉다 보면 내 언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렇게 패턴이 돼서 나오죠. 자연스럽게. 저도 그 EA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싸다는 거는 해야 될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달라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제품에 따라서 후광 효과가 있어요. 아까 비슷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제조사에서 이거 좋아요라고 하는 거랑 좀 내가 좀 평소에 팔로우를 하고 있던 좀 관심 가지고 있던 인플루언서가 이거 좋아요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구매욕이 끌어올린다 그랬죠? 후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후자인 경우 뒤에 얘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있거든요. 인플루언서잖아요. 얘는 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신뢰를 가져도 될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뭔가 얻는 정보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용실에서 제가 쓰고 있어요. 미용사가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어때요? 머리는 미용사가 당연히 나보다 잘 알 것 같잖아요. 누가 후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후광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가 쓰고 있고 우리 가족들 쓰고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쓰고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무조건 이거 선물해줘요. 바뀔 때마다 선물해줘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거
어떻게 향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취향 아니면 좀 서로 바꿔요. 뺏기셨네요. 그랬을 때 여자친구 바뀔 때마다 저 선물들 이거 무조건 선물해 주는데 여자친구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좀 미용사가 되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되게 또 만족도가 높아진다. 결혼을 했다면은 저는 결혼했어요. 아기도 있고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쓰고 너무 좋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신뢰가 더 생기겠죠. 미용사가 직접 쓰는 거, 전문가가 쓰는 제품이다 라는 게 후광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자, 그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까지 넘어갔니? 이거 날아가는 건가? 네. 이렇게 필요성 세 가지 뭐였죠? 전판의 필요성 세 가지 뭐였죠? 불로소득. 아, 불로소득. 네. 불로소득 좋아요. 네. 그렇게 정리해도 돼요. 나만의 언어로. 그리고 하나 뭐였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술의 연속. 네. 시술의 맞아요. 그리고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판의 필요성이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올리는 방법은 뭐였죠? 공부, 설명, 설명하고 제안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지식의 격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설명해줘야 돼요. 쉽게 설명해야 돼. 쉽게 설명해야 되고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뭐죠? 네 이렇게 직접 지금 말해보면은 나중에 그 손님 만났을 때 좀 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는 누구 손해죠? 고객 손해. 어떻게 손해를 설명해야 돼요? 마감 불이익을 먼저. 네.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거를 설명해. 네, 손실의 피 맞아요. 그리고 아주 일타 강사 같네요. 네, 마감 효과 뭐죠? 기간을 정해. 그쵸. 기간을 정해서 이번 달까지 오늘 당장 구매하시면 제가 더 빼드릴게요. 원래 10%까지 빼드리는데 5% 더 빼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갑과 을을 바꾸는 방법은 그쵸. 그렇죠. 내가 공급자가 되면은 좀 정보의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되면은 갑과 을이 바뀐다. 비싸다는 건 뭐죠? 설명이 부족했다. 네, 좋습니다. 후광 효과는 뭐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전문가가 쓰고 있는 제품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내가 후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네. 깔끔한가요? 네. 근데 전판하다가 좀 막히는 경우 좀 있지 않아요? 맞아요. 좀 막히는 게 어떤 경우가 막혔어요? 올리브영이 아, 올리브영이 우리 싸요. 올리브영이 세요. 재고가 없어요. 할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주문해 주신대요. 네, 재고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앞에 올리브영이 경쟁자다. 슈가 너무 싸요. 응? 다슈. 아, 남자 고객님 많아요? 아니 거기서 폴리쇼일도 나오고 아, 그래요? 얼마예요? 2만 얼마. 어, 맞아, 인터넷 사는 게 더 싸요. 그래도 용량 얘기해도 일단 가격이 먼저 바뀌어요. 그쵸. 그런 거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원장의 입장에서 이런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안 할 이유를 만드는 거야? 하기 싫어? 안 할 이유를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싼 거는 쟤네 사정이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쟤네들이 싸다고 해서 내가 이걸 고객에게 권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우리 폴리시 오일과 다슈의 폴리시 오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찾아보는 거죠. 그게 공부의 시작일 거죠. 내가 팔아보겠다 싶으면은
공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집중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그런 거 막 막히고 일단은 가격 경쟁력에서 좀 막혔다. 그, 집에 있다. 없는 거 찾아보라고. 집에 있는 거 저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집에 있다. 집에 있대 막. 집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좀 괜찮으면 설명을 좀 더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이 제품에. 근데 그거와 이거의 차이점보다는 이 제품의 장점을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장점.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제품의 특장점을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은 조금 더 고객님들이 좀 그걸 구매 개탈 확률이 좀 더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거 산지 너무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됐다. 우리 탓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요. 근데 얼마 안 됐다. 근데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무조건 오늘 꼭 사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팔거든요. 근데 그 전에 관계를 좀 더 만들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이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너무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공감을 해줘요. 오히려 그래요. 너무 아쉽다. 지난번에 며칠만 일찍 오셨으면 이거 샀을 텐데 이거 진짜 좋은데 써보시고 이거 한번 저 믿고 한번 다음번에 오실 때 꼭 한번 구매해 보세요. 좀 신뢰를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품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 사람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실수를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여러 개를 사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왜 만족스럽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알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권해드리는 건데, 일단은 재고가 너무 많으면은 그것도 써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 쓰시고 좀 충분히 다 쓰시고 나서 꼭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음번에. 내가 정보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은 물어봐요. 고객님들이.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 막힌 거 없었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재방문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바로 할까요? 집중력이 좋으십니다. 네. 재방문율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았고. 네. 괜찮을까요?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그게 실례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뭐든지. 또 다른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없나요? 네. 좋습니다. 루이비또? 네, 명품남. 대표님이 영상 그거 찍고 계셨잖아요. 그 유튜브에 올리신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 루이비또 여기 있네요. 네. 하이퍼포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분 누구죠? 명품남? 명품 보이스로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이거 하이퍼포머를 생각할 때 이런 약간 마인드인 것 같아요. 좀 올라갈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좀 다 같이 이끌어서 성장하고 결국 서포트 해주는 친구도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팀워크를 잘 만들어야지 저 하이퍼포머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서포트 해줄 사람들도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내가 먼저 도와줘야지 이 사람들도 내가 바쁠 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마인드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매출이나 이런 하이퍼포머, 요즘에는 하이퍼포머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때는 한 3,000 정도 하면 하이퍼포머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요즘에는 뭐 그 K사에 가니까 저기 2,000 하면 하이퍼포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혼자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직원을 끼고 스태프들을 같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그 절망 못 올라갈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꼭 붙잡고 올라가요. 근데 누군가가 한 명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거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면서 옆에서 또 같이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 선두주자를 만드는 게 하이퍼포머이지 않나, 그런 마인드이지 않나 해서 이 시가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고 해요. 좋은 사람. 하이퍼포머는 결국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좀 편안하고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어느 한면 저 사람한테 좀 물어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은 좀 안 도와줄 것 같은데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고 언제든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이퍼포머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에게는 좋은 사람이 뭐예요? 기술과 서비스 잘해주는 사람 맞죠? 전문가가 고객에게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고객님들한테, 좀 오랜 고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살면서 고민할 게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 머리에 대한 고민은 굳이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고객님한테는 생각을 덜어준 사람, 고민을 덜어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동료들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거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의 손을 뻗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 40% 정도? 그 작년에 한동안 좀 안 하다가, 네, 뭐 선불제도 해봤었고 후불제도 많이 했는데, 후불제 하면 나중에 개 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손실회피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거, 집중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중해야 될 거, 나는 제방 고객 쌓아서 객단가 상승해가지고 3천, 4천 올라갈 거야 라고 마음 먹고 넘어가려면은 그런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